추석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28장부터죠. 28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갈 분량 내용이 좀 다 메서드 소개들이 좀 많아서 전반적으로 그냥 빠르게, 원래도 빨랐지만 더 빠르게 좀 간략하게 훑고서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넘버 보겠습니다. 넘버 생성 잠수. 표준 빌트인 객체인 넘버 객체는 생성 잠수다. 넘버 생성 잠수의 인수를 전달하지 않고 뉴 연산자와 함께 호출하면 내부 슬롯에 0을 할당한 넘버 래퍼 객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뉴 넘버라고만 하면은 넘버 오브젝트에 값이 0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나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건 계산이 안 되네요. 위 예제를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에서 실행해보면 프리미티브 밸류라는 접근할 수 없는 프로퍼티가 보인다. 열어볼까요? 프리미티브 밸류 0이라고 되어 있네요. 넘버 생성 잠수의 인수를 숫자를 전달하면서 뉴 연산자와 함께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이게 틀려가지고 그랬구나. 네, 이거 지우고 obj 플러스 1 하면은 되네요. 네. 뒤에 인수를 넘기면 그 값으로 프리미티브 밸류가 할당이 된다 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은 프리미티브 밸류라고 하는 내부 슬롯에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적 타입 변환에서 살펴보았듯이 뉴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넘버 생성 잠수를 호출하면, 이러면 인스턴스가 아닌 숫자만 리터럴한 거를 만들어주네요. 이를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도 쓰기도 한다 라고 하면서 다음번 예제에 요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자열이 들어가 있지만 타입 변환을 해서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10.53이 된다. true는 불리언 타입을 숫자로 변환할 때 true는 1이 되고 false는 0이 된다. 요거까지 하고 넘버 프로퍼티 보겠습니다. 입실론 넘버.입실론 그냥 출력해보면 됩니다. 넘버.입실론 2.2204 여저저저고 해놓고 2-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16승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0.0이 16개가 있는 거죠. 0.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까지 있는 거에다가 얘네들을 순서대로 채워 넣어야죠. 아무튼 엄청나게 작은 숫자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2 있고 22044 6049 어쩌고 되어 있는 숫자가, 요 숫자랑 위에 있는 숫자랑 똑같죠. 지금 뒤에까지 다 썼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인데, 이 입실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554페이지로 넘어가면 부동소수점 연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산, 그 이진법에서의 부동소수점에서 생기는 오차의 범위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의 오차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늘 생기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의 차이는 그냥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제로 들어주신 게 0.1과 0.2를 더하는데, 이게 원래는 0.3이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요렇게 4라고 하는 엉뚱한 숫자가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이 4라는 숫자는 그냥 무시를 해도 될 정도의 오차다.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보다 하나가 더 작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요렇게 가는 게 입실론인데, 입실론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 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 오차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0.3과 같은 걸로 간주를 하자. 0.3 이렇게 하면 펄스가 나오지만, 네, 여기서 빼기 0.3을 했을 때 얘가 요거보다 같으냐, true다 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0.3이랑 같은 걸로 간주를 하자 라고 해서 28-6번의 예제에 이런 식으로 예제를 들어준 거죠. 두 개를 뺀 거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으면 그냥 같은 값으로 인정을 하겠다. 요게 이제 오차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퀄 0.1 더하기 0.2 0.3으로 비교를 하면 true가 나오게끔. 맥스 밸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양수값, 표현을 할 수 있는 양수인 거지, 이 표현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해서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숫자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 이거는 표현할 수 있는 최소값. 표현할 수 있는 수 중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이 기대되는 애들은 이제 safe integer라고 합니다. 555페이지에 max safe integer number.max safe integer라고 하는 숫자. 요 숫자는 요 상수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거를 넘어가는 숫자는 이제 넘버에서 정상적으로 인식을 못하고 이제 빅인트로 가야 되는 게 됩니다. 그리고 min safe integer도 반대로 있을 거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맥스 세이프 인티저보다 더 큰 값에서는 정상적인 동작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1을 더하면은 지금 1이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2를 더하면 여전히 2죠. 3을 더했더니 4가 되고 4를 더했더니 6이 되고 이상하게 동작하죠.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나와야 되고 3 더하면은 4가 나오는 게 맞고 4 더하면 5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이상한 식으로 막 튀고 있는 거죠. 안전하지 않은 범위를, 그러니까 안전한 범위를 넘어선 수에 대해서는 자바스크립트가 연산을 제대로 하질 못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다음에 포지티브 인티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는 인티저랑 그냥 같다죠. 얘랑 인피니티랑 같습니다. 또 네거티브 인피니티도 인피니티랑 마이너스 인피니티랑 같고 넘버점 나러 넘버가 있는데 얘는 그냥 나러 넘버랑 같은데 얘는 매번 새로 만들어지는 값인데 넘버 이즈난 같은 걸로 비교를 하는 거밖에 없겠네. 넘버 메소드 가겠습니다. 556페이지 28.3 메소드 isFinite 있으면 얘는 유한한 수이냐를 판단하는 거고 이런 걸 하는데 좋겠죠. number.isFinite로 할 때 1 나누기 0 이런 거 판단할 때 1 나누기 1은 true이고 인피니티는 false이고 는 여전히 그러니까 안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유한한 수이긴 하다라고 이런 거 판단해주는 녀석이고요. 다음에 number.isFinite랑 전역 함수에 있는 isFinite랑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너를 넘기면 얘는 true고 넘버에 있는 isFinite는 false다. number.isFinite는 숫자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다. 그 외에 대해서는 다 제대로 false라고 반환을 하게 된다. 더 정확하게 넘버에 있는 애가 더 정확한 거겠죠? 새로 추가된 녀석이라 그럴 겁니다. is 인티저도 있는데 인티저 0.1 1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냥 정수냐 아니냐. 인피니티는 정수가 아니래요. 타입 오브는 넘버인데 is 인티지로 갈 때는 정수가 아니라고 하네요. 네, 넘버 is 난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봤었죠. 전역객체의 메소드인 is 난은 이제 이런 애들에 대해서도 잡아내는 게 있었죠. 뭔가가 있었죠. 이거 트루로 잡죠. 이건 false고. 이런 식으로 좀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애가 있는데 undefined에 대해서도 이렇게 true로 잡아내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number.is나는 정확하게 잡아준다. 봤던 거니까 빠르게 넘어갑니다. is safe integer 이거는 어떤 수를 변수로 받았을 때 걔 safe integer인지 범위에 속해 있는 녀석인지를 판단해주는 녀석이죠. 그냥 x safe integer 넣으면 true고 1을 낳으면 false가 된다. 인피니티는 false겠죠. 그 다음에 to exponential 지수 표기법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뒤에 인수로 소수점 이하로 표현할 자릿수를 전달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냥 하면은 자릿수를 남김없이 그냥 다 표현해주고 있고요. 7점으로 가게끔 해주고 있고 4를 넣으면 자릿수가 4개만 국한되는 게 보이고요. 2를 넣었더니 7.71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있죠. 뒤에 자릿수만 제한해주는 녀석이네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소수점으로 인식을 먼저 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에 소수점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제대로 동작을 한다. 앞에는 명확하게 소수점이고 뒤에는 명확하게 메소드로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괄호를 감싸면 이거는 여기까지만 숫자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니까 정확하게 동작을 한다. 또 픽스드 지정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서 이제 문자열로 반환하는 녀석입니다. 1, 2, 3, 4, 5, 6, 2 이렇게 하면은 두 자릿수까지 하고 문자열로 바뀌죠. 자릿수 지정해주고 그 밑에는
반올림 한다고 했어요. 반올림이니까 여기가 됐고, 3일 경우에는 4, 5가 됐죠. 마이너스가 붙으면 나오고, 6이 붙으면 마이너스 4, 6이고. 반올림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넘어가서 투 프리시전은 560페이지 자릿수까지 유효하도록 나머지 자릿수를 반올림하여 문자열로 변환한다. 1을 넣으면 인수로 전달받은 자릿수까지 하나만 유효하도록 만든 거죠. 2를 넣으면 2개까지 여기까지가 유효한 걸로 한 거고, 반올림이 되게끔 5까지 넣어봅시다. 그러면 1, 2, 3, 4, 5까지는 유효한 건데, 그러면 뒤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6이 됐죠. 투스트링은 그냥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건데, 뒤에 인수가 넘어오면 2, 8, 16에 대해서 자릿수를 바꿔서 진법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2, 8, 16에 대해서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삼진법도 있어요. 뭐 넣어놓은 진법으로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3이라는 거는 5, 3, 15 더하기 1이면 16이 맞죠? 네. 숫자는 이렇게 됐고, 오늘 다 이렇게 되게 빠르게 가봅시다. 메스도 좀 이상한데, 메스에 상수들이 있어요. 왜 넘버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넘버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얘는. 메스에 또 이런 애가 있어요. 2. 또 여러 가지 있죠. 스퀘어 루트 2분의 1, 스퀘어 루트 2.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다 있습니다. 이런 상수들이 요 위에 있는 애들이 상수인데, 넘버도 한번 보죠. 입실론, 맥세이프, 인티저 다 맞죠, 여기까지? 아무튼 이상합니다. 메스.abs 메서드입니다. 앱솔루트 절대값으로 반환해 준다 하는 거죠. 넘어간 값들 가지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고, 마이너스 1 문자열도 숫자로 형변환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처리해서 1이 되고, 빈문자열은 이제 숫자로 형변환하는 순간에 0이 되니까 절대값 0이고, 다 그런 거겠죠. 근데 undefined는 이건 조금 이상하다. 숫자로 형변환을 할 때 널이 0이 되나요? 플러스 널. 플러스 undefined. 이렇게 되는군요. 참 신기한 세상이야. 자바스크립트의 세계는 참 기묘합니다, 요거는. 형변환을 할 때, 숫자로 형변환을 할 때, 널은 0이 되고, undefined는 나로 넘버고, 객체는 나로 넘버인데, 배열은 0이네. 이런 건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고. 웨스점 라운드, 뭐, 반올림 하는 거고요. 웨스점 실링의 약자죠? 실링. 천장으로 가게 한다. 올림한다. 그럼 버림은 플로어겠죠? 바닥을 찍게 한다. 천장을 찍게 한다. 위로 올리고 내림하고. 근데 이게 숫자 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게, 반올림은 헷갈릴 게 없는데, 이제 실이랑 플로어는 음수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요. 마이너스 1.9를 버림을 하는데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2를 버려도 마이너스 2가 된다. 더 작은 값으로 간다는 거죠. 반대로 C를 하면은 올림인데 마이너스 1.2도 마이너스 1이 되고 1.9도 마이너스 1이 된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겠죠. 늘 음수에 대해서는 이거는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스퀘어 루트 씌우는 거죠. 이진 제곱근, 2제곱근. 스퀘어가 이제 스퀘어라는 게 뭐 x 곱하기 y 이런 거를 스퀘어라고 하잖아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개념이 이런 걸 스퀘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곱을 할 때 스퀘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매스점 랜덤은 0에서 1 사이. 1까지는 안 나오고 0부터 0.99999까지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난수를 만들어서 밑에 29-7번 예제에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얘는 이걸 자릿수를 하나를 올린 다음에 1을 더한 다음에 나머지 소수점을 다 버렸으니까 1에서 10까지 나올 수 있겠죠. 계속하면 1에서 10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녀석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뭐 그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목 데이터 만들 때 많이 쓰겠죠. 아이디 같은 거 랜덤하게 뿌려주거나 뭐 그냥 뭐 텍스트를 랜덤하게 뿌려준다거나 뭐든 간에 아무튼 매스.파우 제곱해주는 거죠. 2의 8승, 2의 10승. 이게 이거랑 같죠? 새로 추가된 녀석 지수연산자입니다. 요게 지수연산자 쓰면은 간단하게 됩니다. 2의 2의 2승 하면은 요게 먼저 동작하고 그래서 2의 4승이랑 같죠. 이거를 매스.파우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값이 다를 거예요. 2, 3, 2로 해봅시다. 이러면 이렇게 괄호를 묶으면 8의 2승이니까 64고 그 괄호가 어떤 순서로 되는지는 기억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고요. 매스.맥스 얘는 인수로 몇 개든지 받을 수 있어서 이 중에서 최대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중에 스프레드 같은 걸로 쓰면은 좋겠죠. 요런 배열을 받았을 때 배열을 펼치기 해서 그냥 넘겨주면 됩니다. 혹은 29-11 예제에 나와 있듯이 요거 어플라이 같은 걸로 하면은 배열을 그냥 넘길 수도 있겠죠. 매스.어플라이에다가 디스 아규먼트에는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고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고 뒤에 배열이 오면은 그걸로 계산이 된다. 매스.미는 반대죠. 미니멈 값, 최소값. 인수가 전달되지 않으면 맥스의 경우는 인피니티가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나오고 민의 경우는 맥스 인피니티가 나온다. 최소값인데 이거 개념을 잘 반대로 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뭐가 오든지 간에 이거보다는 클 테니까 값이 없는 상태에서 제일 최대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다. 뭐가 오든지 이거보다는 작을 테니까 값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한대 값을 기본으로 들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데이트 특별히 뭐 언급하실 만한 거 없죠? 그냥 괜찮죠? 이렇게 계속 넘어가도 데이트는 난해하죠. 뉴 데이트부터 일단 해봅시다. 뉴 데이트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여기 넣어놓고 D를 보면 값에는 들어있는 게 지금 뭐 프리미티브 밸류라거나 이런 것도 안 뜨고 있고 그냥 프로토타입으로 바로 등장을 하네요. 이 값을 어떻게 읽어오는 거지? 어디서 들고 있는 거지? 알 수가 없지만 뉴 없이 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그냥 문자열이네요. 그냥 데이트라고만 하면 문자열이 되는 거고 요 똑같이 생겨있는 문자열이고 뉴 데이트를 하면은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인스턴스의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군요. 근데 열어보면 여기에 메소드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 메소드들이 아마 책에서 계속 소개가 되겠죠? 넘어가고 뉴 데이트를 할 때 숫자를 넘기면 밀리세컨드 단위의 숫자를 받고 이 0은 기준 시점부터 0초, 0밀리초가 지난 시점을 새로운 데이트 객체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인데 이게 기준시가 이렇게 됩니다. 1970년 1월 1일 제뉴얼이 퍼스트 그리고 0시인데 이게 저거 기준으로 UTC 기준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표준시로는 9시가 잡힌 걸로 해서 9시가 이렇게 잡힌 영국이 기준시인데 영국이 한국보다 9시간 느리죠. 그래서 이렇게 잡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했으니까 초 단위로 바꾸고 다시 여기는 60을 곱하면 분이 될 테고 다시 여기에 60을 곱하면 시간이 될 테고 여기다 다시 24를 곱하면 일이 되겠죠. 그러면 하루가 지난 게 보이죠. 그러니까 요 계산을 한 게 이렇게 됩니다. 8640만 그래서 하루가 8640만 밀리세컨드다 라고 해서 요 시간을 기억하시기보다 그냥 요 단위로 자꾸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표기할 때도 실무상에서 계산해서 표기할 때도 이렇게 표기하는 거가 일반적이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그 다음에 문자열로 넘기면 여기 써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넘기면 똑같이 되죠. 폰만 안 찍어도 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표기법으로 2021-0926 10시 00분 00초 30초 뭐 똑같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표기법이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뉴데이트로 30-5번 보면 2020년 2월 이렇게 넘겼는데 실제 2가 여기서 넘겼을 때 2는 3월을 의미한대요.
이거 참 이상하죠. 월을 나타내는 게 0부터 시작한다 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여기도 월이고. 근데 이렇게 넘기면 제대로 된 3으로 인식을 하고. 그냥 그래서 이게 참 수정이 되면 좋겠는데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수정이 되진 않는 거겠죠. 아, date.now랑 date parse. 그러면 요거랑 비교를 다시, 아, 그래도 안 되네. 이게 아마 이거 만드는 시간이랑 요거 만드는 시간이랑 밀리세컨드 단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지. 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생기네요. 어떻게 이 숫자가 더 작지? 얘가 더 큰 게 이상하지 않아요? 데이트.now 했을 때가 98이 더 크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무튼 넘어갈게요. 전 모르겠고. 네. 참 어려워요. UTC. UTC 기준 시간으로 밀리세컨드로 반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해볼까? 그러면 여기를 .UTC 이렇게 하면은 나로 넘버네. 뉴데이트로는 안 되나 보네. 데이트.now를 넘겨서 하면은 안 되네. 숫자로 넘기면 안 되고 뭔가 뉴데이트 할 때 넘겨주는 그 시간 단위의 계산으로밖에 안 되나 봐요. 이거는 됐거든요. 뉴데이트를 데이트.now에 있는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단위로 숫자를 넘겨도 계산이 잘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처리를 못 해주고 요 경우에만 처리를 해주나 보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뉴데이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서만 해볼게요. get full years year 하면은 2021 나오고 get months 하면은 이번이 9월인데 8이 나오고 있습니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months는 늘 1을 더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문제고. get date 23일 맞죠? get minute 그다음에 get seconds 뭐 이런 게 있고 get 밀리세컨드 단위까지만 보여주는 거. 셋도 다 있는데 셋 똑같겠죠 뭐. set year로 2022를 하면은 2022년 9월 3일로 23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set months로 10으로 바꾸면 11월이 되겠죠. 노벰버 23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다 get time, 뭐 get hour, set hour 뭐 다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2.21 get time zone offset 이 부분 이제 30-26번 예제로 가면 타임존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의 타임존 오프셋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540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UTC와 데이트에 지정된 로케일 시간과의 차이를 분 단위로 반환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9시간 빠르잖아요. 이거 6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9죠. 9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9라고 뜨고 있습니다. 타임존 오프셋은 없나?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d.toString 하면은 그냥 이 문자가 나오고 toDateString 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 toDateString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이런 걸로 해주고 싶으면 localeString 이런 걸 넣어주면 이제 한국 기준시로 표현이 됩니다. toLocaleString은 아직 안 나왔구나. toISOString 이란 것도 있고요. 뭐 별게 다 있어. UTC도 있을걸? 어렵습니다. localeString까지 보면 576페이지 넘어가서 로케일 스트링을 보면 JJP 이렇게 하면은 일본 기준시가 되고요. 일본 표기법이 ENUS 미국 표기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로케일 스트링 밑 하위에 로케일 데이트 스트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 스트링도 있습니다. 타임 시간만 또 날짜만. 그 다음에 투 로케일 스트링은 사실 여기에 있는 건데 데이트에 있는 건데 뭐였지? 네 여기 있죠. 투 로케일 스트링. 근데 이 투 로케일 스트링이라는 게 다른 데도 있어요. 어때요? 요거 한국식 표기법으로 숫자를 반환해라 라고 했더니 콤마를 자동으로 찍어줍니다. 예전에는 그 정규 표현식 써가지고 콤마 찍는 거가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이 콤마 찍어주는 거 그냥 요걸로 간단하게 됩니다. 이제는 ENUS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2345 이렇게 하면 올림을 해버리네요. 이게 센트 표시가 이렇게 되나? 뭐 아무튼 원화로 할 때 콤마 찍을 때 세 자릿수 표기
콤마 찍는 거 할 때 그냥 요거 써주면 된다라는 거 그냥 잠깐 언급을 했고요. 이거는 어디 있냐면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녀석을 쓴 거고요. 그, 그 데이트에 있는 녀석이랑 다른 녀석이다. 잠깐 곁다리로 말씀드렸고, 데이트를 활용한 시계 예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초 단위로 반복 출력한다. 30-32 데이 넘즈 일요일 화수목금토 있고 get day 이건 요일 가져오는 거죠. 연, 월은 1 더해주고 있고 1, 그 다음에 시간, 분, 초 AM, PM은 12시 넘으면 PM 그 다음에 12시간제로 바꾼다. 나누 나머지 연산자를 써서 그렇게 해서 네, 0이면 11을 제할당. 아유, 요 계산 참 실무에서 많이 하죠. 이 셋 타임아웃으로 1초마다 돌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실행하고 이거 끊기 전까지 계속 할 텐데 계속 실행이 될 텐데 이러면 카운터를 하나 넣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10번 하면은 끝나겠죠? 안 끝나네? 카운터가 안 돌아가나? 아, 카운터가 지금 클로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숫자를 줄이고 밖으로 빼자. 이렇게 가야겠네. 아, 끝났다. 네, 아무튼 이런 예제까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규 표현식. 정규 표현식은 제가 정말 잘 모르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제만 그냥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숫자 3개,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고 다시 숫자 4개, 마이너스가 있고 숫자 4개로 그 다음에 끝나는, 요건 시작하는, 끝나는. 근데 얘는 뒤에 8이라는 게 잘못 붙어가지고 정규 표현식에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여기가 8이라고 돼 있으면 이건 통과가 되고, 테스트를 돌리면 이제 이 정규 표현식을 성립이 되느냐 아니냐를 true, false로 반환을 해줍니다.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false가 나오는 거죠. 3개 또는 4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나? 뭐 이런 정규 표현식이 있는데 이 사용법은 책에 나와 있는 게 정규 표현식의 생성은 여기가 시작이고 다시 종료를 알리는 거고 기호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각각의 패턴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끝난 다음에 요 뒤에 I가 오거나 G가 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플래그가 오는데요. 31-2번의 예제 보면 요 뒤에 I가 온 경우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 검색한다. 그래서 요 경우에 I가 대문자인데 is라는 게 있느냐 라고 하면 이 앞에서 벌써 true를 잡아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없는 상태로 보면 true가 나오죠. 이렇게만 해도 true가 나오고 요거에서 잡아서 또 그러네. 이 I를 여러 개를 잡아내 보려면 타겟에서 거꾸로 매치 이렇게 가면 is 하나만 잡았죠. 지금 is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개 잡아냈죠. is 요거 잡았고 요거 잡은 거죠. 네, 뭐 이렇게 됩니다. 정규 표현식 생성 잠수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생성 안 해도 되죠. 그냥 리터럴로 바로 쓰면 되니까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EXEC 메서드 봅시다. 31-4번. 정규 표현식 이렇게 잡아놓고 이걸로 EXEC 실행해라 라고 하면 실행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인덱스에 그 값이 있다라고 찾아낸 거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고 찾아낸 거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룹은 지정을 안 했으니까 없고 인덱스가 어디냐면 5번째에서 찾았다. 0, 1, 2, 3, 4, 5번이죠. 5번에서 찾았다라고 해서 인덱스 5가 나오고 인풋 값이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를 여기저기서 찾아라 라고 G를 넣어놔도 처음 찾은 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 찾은 것만 나오게 되고 I라고 하면은 요게 나오죠. 그리고 인덱스도 0으로 잡히고 테스트는 아까 불리언으로만 잡아낸다라는 거 같이 봤었고 매치도 좀 전에 같이 봤었죠. 잠깐 예로 들어서 봤었죠. 매치를 하면은
G가 없으면 하나만 잡히고 G가 있으면 다 잡히죠. G는 글로벌. 이제 전체를 다 둘러서 찾아낸다. 그래서 플래그 31.4에 가면 플래그 이그노어 케이스 G 글로벌 M 멀티라인 문자열의 행이 바뀌더라도 패턴 검색을 계속한다라고 하네요. 그 행을 한번 바꿔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놓고 행을 바꿔봅시다. ing M까지 넣어볼게요. 그래도 못 찾네요. 이거는 왜냐면 줄바꿈에 대해서 그 줄바꿈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그럼 이게 M이 무슨 의미지? 어차피 이 이스케이프 코드 그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이스케이프 코드를 찾아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게 아닌 한 이 M이 들어가는 의미가 있나? 이게 없으면 그럼 못 찾나? 똑같이 찾는데? M은 잘 모르겠습니다. 플래그는 저는 IG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패턴, 문자열 검색, 반복 검색, 임의의 문자열 검색. 31-12번입니다. 12번 여기에 정규 편식 들어오고 G는 글로벌로 찾는다. 그 다음에 반복 검색 여기 중괄호로 해서 한 번이나 두 번 반복되는 애 A가 한 번 또는 두 번 반복되는 애를 전체에서 찾아내라. 그래서 매치로 찾으면 얘 찾고 요거 찾고 요거 찾고 이렇게 두 번까지 찾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또 따로 찾았네요. 그러면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해야겠다. 스페이스? 네. 이러면은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해서 찾아내라. 그래서 오로지 단어에 대해서만 찾아라. 라고 하고서 여기는 못 찾고 요것도 못 찾고. 네, 그래서 패턴이라는 거는 이런 거고 요거는 두 번만 반복되는 문자열만 찾는다. 여기랑 찾은 거죠. 다시 밑에 거는 두 개 이상 반복되는 걸 찾아라 해서 요거 찾고 요것도 두 개 이상이니까 찾고 생각합니다. 또는 A이거나 B인 애를 찾아라. A가 한 번 있거나 B가 한 번 있거나 요거는 묶으면 이렇게 묶으면 되지 않나? 그죠? 되죠? 이거 똑같죠? 밑에 있네. 네, 요거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어디 보고 있죠? 지금 586페이지 중간까지 왔습니다. 31-21 가면 A-Z A부터 Z 사이에 있는 거를 찾아라. 이게 이제 많이 등장하는 정규 표현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면 A, B, C, D, E, F, G, H 뭐 해서 알파벳 전체를 찾는 겁니다. 근데 대문자만. 그럼 소문자는 어떻게 하냐? 여기 또 붙여요. 이렇게. 한글은 어떻게 하냐? 한글의 시작이 가고 끝이 히시고 그다음에 그냥 문자만 있을 때 이렇게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찾는 것 같습니다. 한글도 됩니다. 숫자를 검색하는 방법 해서 여기다 0-9까지 또 넣고 31-24 숫자의 경우 콤마가 패턴에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콤마까지 넣어준다. /D /D는 0 또는 9의 숫자를 의미하고 요게 숫자를 찾는 거라면 대문자는 숫자가 아닌 모든 수를 찾는 거고요. 요거 W는 워드를 찾는 건데 워드의 의미는 알파벳, 숫자,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까지를 의미한대요. 587페이지 맨 밑에. 그러니까 얘는 /W는 AZ 소문자 09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까지 포함된 거를 의미한다. 근데 /W는 그 반대 얘네를 뺀 나머지 모든 것. 낮 검색은 0에서 9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낫이 들어간 거. 근데 요 표시가 낫의 의미 여기에 대괄호에 들어갔을 때 낫의 의미인데 처음 시작할 때 등장하는 애는 시작하는 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즉 낫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끝나기 직전에 있는 달러 표시는 이걸로 끝나는지를 찾아라. COM으로 끝나는지를 찾아라 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요땐 true인데 이렇게 하면은 false가 나옵니다. 요땐 true인데 자주 사용하는 정규 표현식으로 가겠습니다. 589페이지 특정 단어로 시작하는지 31-30번 시작하는 표시고 HTTP S 뒤에 물음표가 있으면 이거는 S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래서 HTTP이거나 HTTPS이거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콜론 하고서 요거가 정규 표현식이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게 슬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안쪽에서 슬래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할 때 이스케이프를 먼저 넣어준 다음에 하면은 요거가 슬래시의 문자열로 인식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슬래시 슬래시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거가 정규 표현식 끝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HTTPS 물음표랑 괄호로 묶어서 HTTP 또는 HTTPS 이렇게 한 거랑 같겠죠. 이게 좀 더 간결하니까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 다음 요거는 HTML로 끝나는지 달러 붙은 거 슬래시 D 숫자 하나랑 그 뒤에 계속 숫자가 있는 상태에서 끝이 나는지 그 다음에 슬래시 S는 공백을 의미하는데 공백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뭔가 잡다하게 막 있는지 네, 알파벳 대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0부터 9 그리고 그 개수가 4개에서 10개 사이인지 전체가 알파벳 또는 대소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개수가 4개에서 10개 사이인지 이메일 주소, 이메일 형식에 맞는지 복잡하죠? 하나하나 보면 시작한다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것들이 올 수 있어 빼기이거나 언더스코어거나 역슬래시이거나 점이거나 얘네들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별이 붙었으니까 개수에 상관이 없이 그냥 무한정 올 수 있어. 그 뒤에 골뱅이가 오기만 하면 돼. 골뱅이 앞에까지는 이런 애들이 쭉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알파벳이나 숫자 또 이런 거 무한정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한 거죠. 백이나 언더스코어나 역슬래시나 점은 첫 글자에는 올 수 없고 첫 글자 이후에는 요런 애들이 와도 되는 상태에서 골뱅이 앞에까지 무한정 있게 한 거고 여기도 다시 골뱅이 뒤에 첫 글자에는 얘네들이 올 수 없고 얘네들이 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와도 되는 상태로 몇 개가 되는지 상관없이 가고 다시 점을 표현했어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닷컴 뭐 이런 게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게끔 만든 건데요. 이게 정확하진 않은 거죠. 이메일 테스트는 늘 정규 표현식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집니다. 정규 표현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1-37 메일 주소 형식 590페이지 맨 밑에 있네요. RFC 532에 맞는 정교한 패턴 매칭이 필요하다면 무척이나 복잡한 이런 패턴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까지 쓰면은 정확하게 동작이 되나 봐요. 되는 걸로 알고 나중에 필요할 때 요거를 가져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폰 또 나라 규약마다 다르죠? 세 글자고 세 개나 네 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개 무조건 네 개가 와야 된다. 이거는 그 나라 사정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 게 필요할 테고 특수문자 포함 여부 검사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냥 나중에 다 보시기로 하고 정규 표현식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32로 갈게요. 좀 날림이긴 한데 쉬었다가 가겠습니다.